여러분 14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요거 클래스의 일종인데요. 아주 특이한 클래스예요. 왜 특이하냐? 데이터 멤버랑 함수 바디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같은 역할을 해요. 클래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 멤버가 없다. 그 다음에 함수 시그니처만 있지 함수 바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은 이 폴리몰피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폴리몰피즘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는 어떠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객체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객체들, 이 객체들이 서로 다른데 이 객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객체의 같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에 응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거 두 번째 서로 다른 객체의 같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케이스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객체의 다양한 면, 요거는 이제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 시에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이제 구체적인 사용 예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벤트 핸들링을 할 때 라이브러리에 뭐 마우스 리스너, 윈도우 리스너, 마우스 모션 리스너 뭐 이런 식으로 리스너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인터페이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은 GUI 컴포넌트들 중에서 MVC 모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그런 GUI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리라든지 리스트, 테이블 같은 것들이 MVC 모델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MVC 모델로 구현된 GUI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거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죠? 콘솔 어플리케이션인데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 내용을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좀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또 시험 문제도 안 나오니까 뭐 모르겠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 인터페이스 요렇게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예예요. 아주 특이합니다. 뭐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죠. 클래스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클래스 A하고 써줄 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인터페이스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데이터 멤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터페이스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함수 바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추상함수 정하듯이 우리 abstract 펑션 정할 때는 그냥 함수 바디를 안 만들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으로 딱 닫아버리죠. 그죠? 인터페이스는 그냥 이렇게 함수 정의 없이 이렇게 쳐가지고 끝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인터페이스예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인터페이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A라고 하는 타입, 이 인터페이스가 클래스처럼 타입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제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뭔가가 이제 A를 가리키게 되고 이제 오브젝트가 이 인터페이스를 가리키게 되고 그랬을 때 얘를 호출하고 얘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브젝트의 F 호출하면 여기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죠.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죠. 그죠? 이렇게만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물음표가 있는 부분에서 절대로 new a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인스턴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일단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f랑 g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얘네들을 호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랑 관련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호출할 때, 객체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 또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는데, 반드시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시스템 내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존재해야지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클래스 X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implements A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상속인 경우에는 extens라고 써주죠. 그죠? 여기 이게 A가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implements라고 써줍니다. implements.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 A를 구현하는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때 이 조건이 뭐냐? 그 X라고 하는 건 이제 클래스니까 데이터 멤버랑 멤버 펑션이 막 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 멤버나 멤버 펑션이 있을 테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은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이 함수의 바디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 바디들을 만들어줘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작업을 여러 군데에다가 한다는 거죠. 여러 군데 어떻게 하느냐? 또 클래스 Y를 구현하는데 Y를 만들어주는데 클래스 Y를 만들면서 인터페이스 A를 구현하게 되면 또 이 F랑 G라고 하는 함수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로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함수들 얘네들은 abstract function으로 이해를 하고 얘네들은 마치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함수 오버라이드 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보통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X라고 하는 클래스랑 Y라고 하는 클래스는 분명히 다른 클래스입니다. 그죠? 다른 객체들이에요. 다른 객체들인데 이런 다른 객체들을 갖다가 똑같이 A라고 하는 객체처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맨 처음에 설명한 서로 다른 객체의 같은 면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함수 호출인 경우에 이제 실제로 시스템 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이렇게 물음표가 보통 new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if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데 만약 이게 new x인 경우에는 object.f로 호출해라라고 했을 때 다이내믹 바인딩에 의해서 이 a의 형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가 가리키는 실제 포인터가 X 클래스를 가리킨다 하는 거죠. X 클래스를 가리키기 때문에 X 클래스에 있는 F가 호출된다는 겁니다. 이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1번 함수가 호출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함수 호출 똑같은 함수 호출이더라도 아까처럼 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가리키는 실제 객체의 타입이 Y이기 때문에 Y 클래스에 있는 F가 호출돼 가지고 얘가 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운영되는 목적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객체의 같은 면을 이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혹은 한 객체의 다양한 면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는 내가 지금 예제는 안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 C가 있는 Z가 있는데 얘가 implements A, B, C, D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Z라고 하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가 시스템상에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C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D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금 A 같은 경우는 F랑 G 함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F랑 G 함수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함수도 또 구현해줘야 되고 C에 있는 것도 구현해주고 D에 있는 것도 구현해주게 되면은 이 Z가 어떻게 보이느냐? Z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가지 객체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A처럼 보이게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B처럼 보이게도 되고 어떤 경우는 C처럼 어떤 경우는 D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한 가지 객체가 다양한 용도로 보이게.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폴리몰피즘을 적용하기 위한 폴리몰피즘을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그 초보자 프로그램들은 좀 사용하기가 힘든데 실무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훨씬 그 프로그램 구조가 유연하고 메인터넌스가 쉬운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물 한잔 먹고 갑시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들여다볼 예제 프로그램은 24번째 프로그램입니다. 24번째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택을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전에 스택들 많이 만들어 봤었죠, 그죠? 스택을 만들었는데 이 스택을 만들면서 링크드 리스트로 스택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로. 우리 전에 스택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링크드 리스트로 만든 스택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전에 만들었던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이라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든 링크드 리스트로 만든 스택, 전에 만들었던 게 몇 번 프로그램이냐면은 우리 강의 자료가 8번째 있었어요. 8번째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은 24번째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때 이 링크드 리스트로 스택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우리 동영상 강의 자료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억으로 5-2에 있습니다. 이 교시에 지난번에 링크드 리스트로 스택을 만든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요거 다시 동영상 강의 틀어보고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알고리즘 부분만 한번 스택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스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었던 스택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로 만든 스택의 데이터 멤버 여기 탑이라고 하는 묘수 하나 딸랑 있었어요. 스택 아이템을 가리키는 탑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스택 클래스가 있는데 스택 클래스에 스택 아이템을 가리키는 탑 하나 이렇게 딸랑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짰던 때 보면은 스택의 초기화 컨스트럭트에서 탑에다 널을 넣어놓습니다. 여기다가도 탑에 널을 넣어놨습니다. 똑같죠, 그죠? 자, 푸시 함수를 보면 그때는 푸시 함수에 인티저를 집어넣는데 지금은 인티저를 안 집어넣고 다양한 아이템 객체를 집어넣을 거예요. 다양한 아이템 객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i 값을 저장하는 스택 노드, 스택 아이템 노드를 갖다가 이렇게 new에서 만들었지만은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아예 여기 아이템이 이렇게 new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점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탑에다가 아이템을 넣어라 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푸시할 때 여기에 또 set next item하고 탑에다가 아이템 값 집어넣는 거, 이 두 줄 똑같습니다. 그죠? 알고리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팝인 경우도 한번 봅시다. 팝인 경우에도 탑이 널인 경우에 이제 에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스택 아이템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적어주고, get next item 한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똑같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8번째 있던 프로그램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다른 점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자, 메인 프로그램. 스택 테스트라고 하는 스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스택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스택에서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고 new 스택 해가지고 인스턴시에이션 합니다. 인스턴시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정수 20, 30, 50 뭐 이런 거 푸시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스택에다가 뭘 푸시를 하느냐면은 new integer item. 이거 정수를 저장하는 노드예요. 이거는 new string item. 이거는 스트링을 저장하는 노드고, 이거는 심지어 우리 지난번에 복소수 한 적이 있었죠. 복소수를 저장하는 노드다 하는 겁니다. 복소수 값 저장하는 노드. 그래서 이 스택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객체들을 푸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요지가 뭐냐? 여기 지금 스택에 푸시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오브젝트가 푸시가 돼서 스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 6개의 오브젝트를 도대체 같은 거로 해석해야 될 거냐, 다른 것으로 해석해야 될 거냐랑 관련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터페이스의 응용례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푸시를 한 다음에 아이템 리무브드 해가지고 첫 번째 거 팝하시오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이템 리무브드 9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이템 리무브드 하면 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이템 리무브드 하면은 2.4 플러스 7.1i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택에 프린트 올 하시오라면 스택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출력하기 때문에 10, 킴, 1.5, 5.9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켰더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왔죠. 그죠? 9가 맨 처음에 팝되고 리가 팝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값이 전에 인티저 스택으로 만들었을 때랑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죠? 다양한 객체들을 집어넣고 이제 다룰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스택이 작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자료 구조입니다. 메모리상에 할당되는 그런 기억 장소, 변수들의 내용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푸시 10을 했으니까 푸시 10, 맨 처음 푸시 10 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푸시 10 한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푸시 한 킴이 요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죠? 요 자리에. 맨 밑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에서 1.5 플러스 5.9i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1.5 플러스 5.9i 푸시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4 플러스 7.1i 여기 복수수 노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트링 리 저장하는 노드 이렇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푸시한 아이템 9가 여기에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알고리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짰던 스택 링크드 리스트를 짠 스택 알고리즘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이랑 지금의 차이점은 뭔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과 지금의 차이점은 이 노드의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노드의 모양이. 이거는 인티저 아이템이라고 하는 노드고 이거는 스트링 아이템, 이거는 컴플렉스 넘버 아이템 노드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질적인 노드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운영이 되면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이 노드가 같은 거로 보입니까? 다른 거로 보입니까? 다르죠, 그죠? 뭐 여기는 인티 저장하고 저기 스트링 저장하고 여기는 복수 저장하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무조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점에서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또 이해를 해줘야지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같다. 자, 어떤 점에서 같으냐? 어떤 점에서 같으냐면은 얘도 넥스트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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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넥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점에서는 얘네들이 다 똑같은 스택 아이템이라고 하는 객체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얘네들이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은 그래도 대충 보면 다 next 필드가 있고 그 next 필드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해야 된다. 자, next 필드에 대해서 연산할 때 함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액세스 펑션 필요하죠. 그죠? set next 필요하죠. 어떤 포인터 설정할 때.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합니까? get next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 next 필드가 있다는 점에서 얘네들 다 동일한 존재를 보고 이 동일한 존재를 보고 나서 이 동일한 존재에 적용 가능한 함수들을 갖다가 공통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스택 클래스를 만들면서 스택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이 위에다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정했다 하는 거죠. 자, 스택 아이템, 넥스트 필드가 있다는 점에서 다 공통적인 어떤 객체로, 똑같은 객체로 이해를 하고, 걔네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연산이 넥스트에 대한 액세스를 해야 되니까, get next item, 그 다음에 set next item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넥스트 값 리턴하는 거고, 요거는 넥스트 필드에다가 요걸 갖다가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코딩을 한 거예요. 여기 그렇게 코딩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item.setNext item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함수 호출했는데 이 함수 호출의 실행이 얘를 실행하기 위한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뭐 아무 껍데기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죠? 얘를 실행하기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실행하기 위한 거냐? 이 아이템 레퍼런스가 누굴 가리키느냐를 갖다가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보면은 이게 아이템 여기 너무 이게 포멀 파라미터에 아까 메인 프로그램에서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푸시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푸시할 때 보면은 이렇게 new integer item, new string item, new complex item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이 set next item 할 때는 어떤 식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아이템 레퍼런스가 어딜 가리키느냐? 만약에 new integer item을 한 케이스에는 인티저 아이템에 있는 set next 아이템이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컴플렉스 넘버 아이템인 경우는 컴플렉스 넘버 아이템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set next 아이템이 호출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클래스를 만들어줄 때 스택 아이템을 임플리멘트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택 아이템을 임플리멘트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클래스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클래스 3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인티저 아이템, 얘랑 얘를 위한 인티저 아이템 클래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위한 스트링 아이템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3개를 만들려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인티저 아이템 만들 때 데이터 멤버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2개 있어야 되겠죠. 인티저 i하고 next하고. 그런 다음에 스트링 아이템 만들 땐 또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겠죠. 스트링 s하고 next하고, 그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넘버 아이템 만들 때는 데이터 멤버 3개 있어야 되죠, 그죠? 더블 next 이래가지고 3개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얘네들 다 공통으로 뭐가 있습니까? next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 데이터 멤버를 정의를 하면서 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속하면 넥스트 부분은 공통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넥스트는 공통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저 아이템 만든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인티저 아이템 만들었는데 인티저 아이템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느냐? 인티저 아이템을 만들면서 데이터 멤버가 2개인데 하나는 여기 인티저 i, 넥스트는 디폴트 스택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넥스트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자, 스트링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아이템이면 스트링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상위 클래스에다가 디폴트 스택 아이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넥스트 만들어 놓고, 컴플렉스 넘버 아이템에도 마찬가지로 더블 2개는 여기다 적어 놓치면은 디폴트 스택 아이템에다가 넥스트 필드를 적어 놓을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적어 놓으면 디폴트 아이템의 데이터 멤버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디폴트 스택 아이템에 이렇게 넥스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디폴트 스택 아이템은 조금 전에 있었던 스택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한다 하는 겁니다. 얘를 임플리멘트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었던 함수 2개를 갖다가 함수 바디가 있도록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현을 해주는데 아까 목적은 분명했지 않습니까? get next item 했을 때는 next를 돌려주도록 하고 set next item 했을 때는 이 레퍼런스를 next에다가 세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제도인데, 요 정도 예제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뭐 쉽게 이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의 문법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문법이 있고, 황당하게도 데이터 멤버도 없고 그 다음에 함수 바디도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임플리멘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용한 일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제
방학 때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할 텐데 특히 자바 공부하다가 이런 인터페이스 만나면은 당황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대충 이 정도까지 수업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자바랑 관련되는 대부분의 문법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기타 내가 빼먹은 문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이 정도면은 자바 문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고, 이제 이 자바 문법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유용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그런 강의를 갖다가 이제 3시간 더 연장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단일 연결 리스트, 싱글 링크드 리스트하고 이중 연결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 그 배웠었죠, 그죠? 그 다음에 트리 배웠었죠, 그죠?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마다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은 컴퓨터 학과 교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료구조에 나오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이용도 해야 되고 또 구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직접 구현해서 쓸 일은 없지만은 이용도 하고 구현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앞으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싱글 링크드 리스트 구현법, 그 다음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 구현법, 그 다음에 트리 구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자료 구조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다 라이브러리에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요. 트리에 해당하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디폴트 뮤터블 트리 노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3가지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번 학기 강좌를 마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